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합격 오리엔테이션 2025년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모두 합격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무자동화는 필기 합격하면 실기는 매우 쉽습니다. 예전에는 좀 합격률도 낮고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공단에서 2018년부터 문제를 공개했어요. 뭐 12문제 이렇게 공개하다가 뭐 8개로 줄였다가 6개로 줄여가지고 현재는 그 문제들 중에 6개만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면은 이 시험은 그냥 패스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 시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강의는 사실은 예전부터 저희 두목내 교재가 별도로 있었는데 또 영진닷컴에서 제가 또 교재를 집필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은데 실제로 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개 문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니까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을 내가 강의도 보지만 책으로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하고 그 필기랑 실기랑 같이 붙어 있는 책도 같이 나오거든요. 뭐 그걸 가지고 계셔도 똑같으니까 내용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교재가 의존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검색하거나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매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시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합격률입니다. 근데 합격률이 지금 제가 12월 초거든요. 12월 초다 보니까 2024년 12월 초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인 24년 3회 시험의 합격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 작년 4회부터 이렇게 3회차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합격률 자체가 약 70% 정도 됩니다. 70%라는 거는 시험 보면은 다 붙여줄 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시험은 없습니다. 코말 같은 경우에 실기 합격률이 평균 16%예요. 그리고 정보처리 같은 경우도 실기 합격률이 20%대 정도가 됩니다. 사무자동화만 이 정도로 높아요. 이 이야기는 그냥 시험 보면 붙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회차별로 이제 접수 인원은 약 3,000명 정도 되시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한 1,000분 정도씩 시험장에 안 가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돈 내놓고 가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합격하시는 인원은 약 회당 1,600분 정도가 이제 합격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낮았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다들 바쁘셨나 봐. 이게 초니까, 연초라서. 근데 나머지 보시면 7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문제 형식이 작업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엑셀을 실행하시고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가장 큰 함정은 오타를 치는 순간 끝이다. 그래서 오타를 치지 않도록. 독수리 타법도 괜찮아요. 대신에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과목을 시험을 봐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합격 점수는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과목당 60점 이상이고요. 6개 모듈이라고 했는데 세 과목인데 왜 6개요? 하시는데요. 엑셀도 2개, 파워포인트도 2개, 액세스도 각각 2개 모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쳐서 총 6개 모듈 중에 1개의 모듈이라도 얘가 실격 점수가 나오면 얘는 그냥 실격입니다. 그래서 총 6개 모듈 중에 하나만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그때는 실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결과 나오면 합격자 발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적어도 90점대 이상이 나와요. 90점대 이상. 불합격하신 분들은 실격이에요. 59점 이런 거 없어. 이 시험은. 그래서 딱 갈라집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90점 이상이야. 문제가 쉽기 때문에,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오타를 치거나 아주 이 시험이 내용은 쉬운데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적시적소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부분을 실수하시게 되면은 불합격하게 되는데 보통은 실격이라고 합니다. 0점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시험 방법은 공개 문제가 6개 세트가 있어요. 엑셀 6개, 그 다음에 액세스 6개,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가 2개가 한 회차로 나오거든요. 총 12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가 막 섞여서 나와요. 이렇게 랜덤으로 섞여서 나오고요. 얘네는 근본 원칙적으로 내가 입력부터 출력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뭐 부장님이야 이 데이터 요약해봐. 그러면 그 데이터 입력부터 시작하잖아요.
요즘엔 거의 그렇진 않지. 그래서 이름 입력부터 하고 거기 계산하고 출력까지 해서 보고 부장님한테 보고하는 것까지가 이 시험의 바로 플로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시험 기간부터 한번 볼게요. 약 열흘간 봅니다. 이게 실제로는 9일간 봐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2주간 보고 이게 매일 보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3만 명씩 이렇게 됐을 때는 이 9일 동안 매일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요즘에는 각 지역 공단마다 그 필기 합격 인원을 통계를 내 가지고 일주일에 보통 4-5번 정도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 접수가 딱 되면 내가 원하는 가까운 곳에 시험장을 빨리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시험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오전 오후로 나눠지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이에요. 이렇게 시험 시간이 2시간이고 실제 출력까지 해야 되니까 출력 시간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퇴실 가능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공단 공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1시간 안에 작업이 끝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실수, 사소한 오타 하나로 당락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꼭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미리 나오지 마시고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시죠. 수능 봤는데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3번이었는데 3번으로 찍었는데 이거 다시 풀어보니까 4번인 것 같아요. 4번으로 바꿨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3번이 답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 일정하고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한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 일정은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격서류 제출인데요. 이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제출이 안 되면 이날 시험 접수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접수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자격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이건 큐넷 홈페이지에 수험표 출력 페이지 맨 하단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하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대학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아마 수수료가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요즘에 뭐 그 서류 떼러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증명서 이런 거 다 떼고 갖다 주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버스비도 들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고요. 경력 같은 경우는 실제 큐넷 방문하셔야 됩니다. 공단에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출 마감은 실기시험 접수 마지막 날 다음 날까지 접수가 가능하긴 한데 그럼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요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실기시험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19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부터 요거는 이게 큐넷에 공지되어 있는 날짜인데 여기서부터 총 10일 뒤까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합격자 발표가 좀 늦습니다. 아무래도 작업형이라서 이걸 손으로 다 채점관들이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12월 초니까 아직 24년도 발표가 나지 않아서 통계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하실 것은 자격서류는 필기 때 이미 제출하셨으면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접수 절차는 우선은 자격서류 제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시험 장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필기시험 본 데서 보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 그 시험장이 있어요. 또는 그 해당 지역의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한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시험장이.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그 시험장에 어떤 버전으로 시험을 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MS 오피스 버전이 예전에는 뭐 2003, 2007, 2010, 2016 뭐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버전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조금씩 달라. 근데 이 조금 다르다는 게 시험장에 가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13 버전 이후 버전부터는 거의 작업 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 버전만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강의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크게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애받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장에 따른 버전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실기시험 접수일 하루 전날 큐넷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작업형 같은 경우에 해당 시험장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험은 내 컴퓨터의 오피스 버전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이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 버전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공단에선 그래. 야, 오피스 가지고 오면 설치해서 할 수 있어. 웃기지 마세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정품 가져가실 거예요? 60만 원짜리 사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 다 불법 복제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가서 불법 복제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피스가
오피스 365가 현재 가장 최신 버전 오피스 2024하고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험장에 깔려있는 게 최신이 21 버전이에요. 근데 21하고 24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로 시험 준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이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고등학생은 없잖아요. 그지? 자녀분이 있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사용권을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게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제가 뭐 토렌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불법으로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중고나라나 쿠팡이나 알리나 이런 데 보면 검색을 해보세요. MS 오피스 2021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키만 판매하는 판매자도 있어요. 보통 9,900원, 비싸야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투자하셔가지고 키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컴퓨터에는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있는데 액세스가 없어요. 이때는 액세스만 골라서 설치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MS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패키지로 프로그램이 한 10몇 개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구매해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60만 원짜리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키만 이렇게 받아서, 그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설명도 아주 굉장히 잘해줘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인증하는지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컴퓨터의 버전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의 버전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응시 자격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필기시험 보시면서 보셨으니까 실무 경력일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경력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요. 기능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학점 은행은 41학점 이상이 필요해요. 이 산업기사는 기본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를 위한 시험이거든요. 기사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 3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학년, 즉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볼 수가 있고요. 4, 5, 6년제는 3학년 1학기 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큐넷에 또 가이드가 있어요. 테스트 해보는 내가 시험 볼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자격서를 미제출하면은 그냥 필기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실기 접수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인터넷상으로 제출이 웬만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시면 큐넷 콜센터가 있어요. 1644-8000번으로 전화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니까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피스 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MS 오피스 버전이 현재 시험 보고 있는 버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24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13, 16, 19, 21, 24 버전 또는 365 버전이 우리 사무자동화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 기능적인 부분으로 차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메뉴도 다 똑같고요. 대화 상자도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입력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아니라 그냥 엔터만 눌러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만. 나머지는 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0 버전이 이제 문제야, 얘가.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좀. 차트 만들기, 보고서 만들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 시험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0 버전을 구하셔야 돼요. 저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MS 오피스 2010 다운로드. 그러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들이 꽤 많습니다. 네이버 아니고 구글이야. 네이버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모두 다 호환이 가능해요. 이제 너무 좋아. 그지? 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험장이 2016인데 제가 36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준비 가능해요. 아우, 저희 시험장이 2021인데요. 저희 집에는요 24가 깔려 있네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 전략,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요, 공개 문제 6문제를 랜덤으로 출제합니다.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겠고, 기본 배점은 엑셀 35점, 액세스 35점, 파워포인트 30점에서 100점이고요. 실제 채점할 때는 각각 100점씩 합니다. 그래서 총 300점 만점으로 하고 나중에 나머지 나누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은요, 이 작업표, 바로 데이터 입력하고 함수 작업까지. 이게 하나의 모듈이에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듈이 총 6개가 되고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0점이 되면 이 시험은 실격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시고 그래프 때문에 실격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채점했을 때 불합격자의 반수 이상이 바로 그래프 잘못 그려서 불합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보고서요. 보고서를 잘못 그려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서 모양 때문이 아니고요. 중간에 레코드가 하나 빠지거나 또는 계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바로 입력 오류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얘는 실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완성률에 따라 다른데 예전에는 하나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를 적어도 60% 이상은 완성하셔야 돼요. 두 슬라이드 모두 다. 하나는 다 하고 하나라도 60% 미만으로 완성하시면 실격입니다. 근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걱정할 내용은 아니에요. 얘는 두 개 작업을 한 장에 출력할 수가 있어요. 출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각 한 장씩 하셨고요. 얘도 두 개의 작업을 한 장에 출력할 수 있어서 총 출력 장수가 몇 장이 나오냐면 4장이 출력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지까지 해서 총 5장에서 호치키스로 딱 찍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이거를 출력물로 채점을 합니다. 아시겠죠? 출력물로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할까요? 결과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모양이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 정렬이 안 맞아도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 값이 정확하게 맞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어떤 계산 결과가 100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99가 나왔어. 이건 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0점이 아니고 이 문제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3개 이상 넘어가면 엑셀에서도 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작업표에서 오타를 입력하거나 계산이 잘못되면 그 정렬 기준으로 몇 개까지 차트 그려라 했는데 그 계열 개수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는 그래프를 못 그렸다는 게 아니라 작업표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거든. 입력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시험에서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오탈자는 절대 안 된다. 수치값이나 문자 조건에 해당하는 열에 오타가 들어가는 순간 이 시험은 그냥 망치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굉장히 꼼꼼히 나오셔야 돼요. 내가 타자수가 600타여도 오타가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모양이나 정렬 삐뚤어지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개. 파워포인트에서는 하나라도 60% 미만으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됩니다.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함수, 배열 수식 완전히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서 다 완성 못하면 그냥 나가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자, 그럼 공부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요. 이론 강의가 있어요. 이론 강의가 문제 하나를 풀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문제풀이 하는 것 자체도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나는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론 강의는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쉬운 내용들, 쉬운 문제를 제가 골라가지고 풀어나가는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강하실 것을 꼭 약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목별로 합니다. 엑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가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가요.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3개를 묶어서 시간 측정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과목별 수강을 하는데요. 1.5배속으로 빠르게 그냥 흐름만 보셔도 돼요. 엑셀은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입력해요. 직접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작업표 완성하기 위해서 계산식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그려요.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해요. 그 다음에 인쇄해요. 이게 엑셀 작업 순서예요. 액세스도요. 테이블 2개 보통 나오거든요. 테이블 2개 완성해요. 얘 가지고 쿼리 만들어요. 그 다음에 폼 만들어요. 보고서 만들어요. 이게 절차예요. 파워포인트는 그냥 도형 그리면 돼. 순서대로. 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무진장 하셔야 되겠고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엑셀 이론 기본 흐름이거든요. 요거 한번 봐주시고 공개 문제 풀이 보시는데 기출 유형 중에 1회가 있어요. 공개 문제 1회가 아니라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해당하는 유형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무조건 수강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첫 번째 회차에. 뭐가 들어있느냐? 시험 절차나 계산 방법에 대한 게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시험을 합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유형 1만 풀어도 시험장 가서 70%는 합격합니다. 됐죠? 대신에 얘를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강의 보면서. 그리고 다시 강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이때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내가 50분이 걸린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험은. 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기껏해야 함수 문제 하나 달라요. 다른 문제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형 1만 완벽하게 40분 안에 커트를 딱 칠 수 있으면 시험 보러 가면 80%는 합격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너무 많은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엑셀 유형 1을 반복해서, 여기에 45분 컷으로 돼 있죠? 45분 컷 또는 40분 컷을 딱 맞추시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만. 그 다음에 액세스 가요. 액세스도 똑같이 유형 1을 반복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회당 3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럼 1시간 반이죠? 나머지 검토하는 시간이야. 총 시험 시간이 2시간이니까. 자, 요거를 또 넘어가서 액세스 만들 때 보고서 그리는 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 유형 1 하다가 내가 보고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보고서 1회, 유형 1회 보고서만 10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만 그냥 그 자리에서 10개. 다른 회차 보지 말고 유형 1만 10번 돌려봐. 그러면 여러분들 1분 안에 보고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다고.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그리고 시험관 80% 붙는다고. 됐죠? 그리고 3과목을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5개 회차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5개 회차를 세트로 풀어서 120분. 120분이 뭐예요?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에요. 이때까지는 아직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2회차, 3회차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럼 시험 시간이, 내가 작업 시간이 팍팍 떨어져. 팍팍!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시험 또 3일 전 되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답안 파일이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은 거의 시험장감 90% 붙어요. 6개 문제만 다 완벽하게 풀면. 이때 우리가 예상하는 커트 시간은 1시간 30분 안에 3과목을 모두 끝낼 수 있으면 됩니다. 시험장 가면 2시간 걸리거든. 왜? 긴장도 하고. 그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일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답안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까 답안 파일을 딱 열으셔가지고요. 함수 같은 경우에 함수 답을 싹 지웁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푸세요. 답안하고 비교해요. 넘어갑니다. 액세스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다 입력되어 있어요. 쿼리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나 폼을 만듭니다. 한 문제 푸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엑셀이나 액세스 모두 다. 파워포인트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려봐야 돼요. 도형. 여러 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복하십니다. 그러시면 이 시험은 100% 합격하십니다. 근데 이만큼 시간 내실 수가 없지요. 시간 내실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긴 패스하고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예요. 뭐야? 공개문제 유형 1은 10번을 풀어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완전 반복해가지고 내가 얘를 50분 컷 또는 40분 컷에 끝낼 수 있도록, 과목당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엑셀 40분, 액세스 40분, 파워포인트 40분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3, 4, 12, 120분 컷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90분 컷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답안 파일 가지고 답안 파일 쭉 지우고 답 싹 지우고 보고서 쿼리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고, 그거 한 문제 푸는데 10분 안 걸린다니까? 그러면은 한 회차, 예를 들어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다 하면 어떻게 돼요? 30분이면 끝나. 한 회차 푸는데. 6개니까 3, 6, 18. 3시간이면 어떻게 된다? 문제를 한 번씩 다 다시 풀어볼 수 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제일 궁금하시죠? 자,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론 강의가 있는데, 이론 강의가 한 회차 문제 풀이와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다 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 유형 1을 과목당 4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무조건 반복하셔야 돼요. 같은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반복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에 완전히 익으면 뒤에 있는 거는 진짜 강의 안 보시고 그냥 푸셔도 돼요. 그리고 답안 올려있잖아. 내가 이 함수 몰라. 그럼 굳이 강의 보고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답안 파일 보시고 그걸 한번 따라서 쳐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배열 수식이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머리 나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분만 외우면 다 외워져요.
딱 3번만씩 입력해 보면 이걸 내가 타이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 어떻게 해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 함수 마법사가 있단 말이야. 해보면 돼.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무작정 해보십시오. 따라해보세요. 3번만 해보면 그냥 암기가 됩니다. 식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야. 방식, 순서, 절차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얘는 나머지 여기 하나 있으니까 5개네. 예, 5개 셋을 3과목 시간을 동시에 측정을 해봅니다. 다 풀어보실 때 다 100분 컷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한 이틀 전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답안 파일 열고 답을 지운 다음에 보고서 지우고 다시 그려보고 또 파워포인트 열으셔가지고 이 도형은 내가 안 그려봤는데 하면 도형 지우고 그 도형만 따로 그려보이고 이렇게 빠르게 복습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시험은요 출력물로 채점합니다. 출력 연습이 꼭 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다 완벽하게 다 했는데 출력이 안 됐어.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모르셨죠? 출력 못 해가지고 실격되는 분들이 한 회 차에 5%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시간 진짜 많이 투자하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여기서 출력 못 해가지고 불합격하는 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 이렇게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실제로 약 30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열흘 하루에 1시간 한 달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별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씩은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솔직히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9시고 밥 먹고 10시, 11시고 졸립잖아. 눈 잠깐 잡고 있으면 내일 아침이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실 텐데 짬짬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면 이 시험은 모두 다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인데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말미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멀리에 있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길 안내자, 바로 선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를 저어 주셔야 되겠죠. 연습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러면 이 시험은 합격할 수 없어요. 직접 입력해보고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열 수식 어렵다고요? 식 복사해가지고 메모장에다 탁탁탁 줄 넘겨가지고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이 구조 한 3번만 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저 배열 수식을 2문제 못했는데요. 이건 핑계야 진짜. 10분이면 된다니까? 10분을 투자 안 해? 영수가 꼭 해라잉.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